엄마는 왜 언니한테는 되고 나는 안 돼? 언니는 언니고 너는 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크면 알아. 말을 못하잖아. 1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직접 물었다. 나를 덜 좋아하는 거냐고.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서 계셨다. 그 침묵이 그 아이한테는 대답이었다. 아니라고 했으면 됐다. 크게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똑같다고. 그 말 하나면 됐는데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은 것이 나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2번 다시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편애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는 말이다. 한 자식을 더 아끼고 다른 자식을 덜 아낀다는 말이다. 말로 하면 단순하다. 한 줄이다.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편애를 받은 쪽이 있고 받지 못한 쪽이 있다. 두 쪽 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 같은 밥을 먹었다. 같은 부모님을 봤다. 그런데 각자 다른 집에서 자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은 쪽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받지 못한 쪽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다. 둘 다 오랫동안 틀린 것을 믿었다. 이 이야기는 받지 못한 쪽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상처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찾는 이야기다. 기억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느냐고 묻는다면 뚜렷한 첫 번째 장면이 있었다. 7살이었다. 생일이었다. 언니 생일이었다. 집에 케이크가 있었다. 풍선이 있었다. 부모님이 기쁜 표정이었다. 엄마가 언니를 안았다. 그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아니었다. 언니 생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다. 뭔지 몰랐다.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다. 자기 생일에도 케이크가 있었다. 풍선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달랐다. 무엇이 달랐는지 7살짜리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달랐다. 그 달라짐을 처음 느낀 날이 기억의 시작이었다. 달라짐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갔다.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하면 됐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이유를 대야 했다. 이유를 대도 안 될 때가 있었다. 언니가 실수를 하면 넘어갔다. 아이가 실수를 하면 혼났다. 언니가 음식을 남기면 그랬구나 했다. 아이가 음식을 남기면 왜 남기냐고 했다. 각각은 작은 것이었다. 쌓이면 달랐다. 아이가 그것을 부모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말하면 내가 예민한 거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다. 그게 더 힘들었다. 두 번째 이유. 언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였다. 언니가 더 사랑받는 게 언니 잘못이 아니었다. 언니한테 화를 낼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유. 자신이 잘못한 것인 줄 알았다. 자신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덜 아끼는 것이라고. 그 생각이 제일 오래 갔다.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모가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언니는 더 사랑받는다. 나는 덜 사랑받는다. 언니랑 나는 같은 집에서 자랐다. 다른 게 있다면 사람이다. 언니와 내가 다르다. 언니가 더 사랑받으면 언니가 더 나은 것이다. 언니보다 못한 내가 덜 사랑받는 것이다. 아이의 논리가 그렇게 갔다. 틀린 논리였다. 그런데 그 나이에 다른 논리를 찾기 어려웠다. 학교에서 달라졌다. 집에서는 덜 사랑받는 쪽이었다. 학교에서는 달랐다.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좋았다. 친구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좋았다.
집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 채우려는 방식이 만들어졌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착한 아이였다.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했다. 잘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서였다. 그게 집에서도 통할 것 같아서였다. 통하지 않았다. 잘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성적을 잘 받아와도 언니만큼의 반응이 없었다. 상을 받아와도 언니 이야기가 먼저였다. 잘하면 된다는 믿음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포기하는 방식이 생겼다. 집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어차피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원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덜 아프다고 생각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 방식이 집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이 됐다. 중학교가 됐다. 언니가 고등학교에 갔다. 집에 언니가 있는 시간이 줄었다. 언니가 없는 집이 달랐다.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 갈 곳이 없어졌다. 아이한테 왔다. 처음엔 이상했다. 적응이 안 됐다. 부모님이 말을 걸면 경계하게 됐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됐다. 관심을 받는 것이 낯설었다.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부모한테 관심 받는 것이 낯선 아이. 그 낯설미 어릴 때부터 쌓인 것의 결과였다. 언니가 없는 기간이 끝났다. 언니가 대학에 가면서 다시 집에 자주 왔다. 방학에 오고 주말에 오고. 언니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이 달랐다. 언니가 오는 날이면 집안이 달라졌다. 분위기가 올라갔다. 음식이 더 나왔다. 부모님이 더 활기찼다. 언니가 없는 날은 그냥 평소였다. 아이는 그 차이를 봤다. 자신이 있어도 집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했다. 친구였다.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고. 부모님이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게 어릴 때부터인 것 같다고. 친구가 들었다. 그러고 말했다. 우리 집도 그런 것 같다고. 자기도 형이 더 사랑받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대학에 갔다. 처음으로 집 밖에서 살게 됐다. 기숙사였다. 처음엔 낯설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어색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해졌다. 집에 없어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있었다. 그런데 꼭 돌아가지 않아도 됐다. 그 자유가 처음이었다. 집에 전화를 하면 엄마가 받았다. 잘 지내냐고 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했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 어색했다. 집에 있을 때는 관심이 덜하던 사람이 전화해서는 걱정을 했다. 멀어지니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있으니까 더 잘 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대학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땠는지 어려웠다.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경계하게 됐다. 가까워지면 실망이 온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다. 가까워지려는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이 있었다. 말을 짧게 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관심을 보여도 무덤덤하게 받았다. 그게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냥 몸에 밴 것이었다. 가까워지면 아프다는 것을 오래 배워서. 그래도 친한 친구가 생겼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냥 됐다. 그 친구가 이상하게 다가왔다. 밀어내도 왔다. 무덤덤하게 반응해도 왔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왜 자꾸 나를 밀어내냐고.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가 말했다.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왜 먼저 내보내려고 하냐고.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다. 울 것 같았다. 참았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울었다. 처음으로 왜 우는지 생각해봤다. 그 친구가 갈 생각이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 말이 낯설어서 갈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익숙했다. 언니가 오면 관심이 가고 언니가 가면 돌아오고 중심이 자신이 아닌 것에 익숙했다. 그 친구가 처음으로 자신을 중심에 놨다. 그게 낯설고 좋았다.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독립을 했다. 따로 살게 됐다. 집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명절에 갔다. 생일에 갔다. 갈 때마다 언니도 있었다. 언니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달랐다. 이건 어릴 때부터 알던 것이었다. 어른이 돼서도 달랐다. 언니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언니 직장 이야기, 언니 연애 이야기, 언니 근황. 그 이야기들이 한참 나오고 나서 아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이는 어른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이가 됐다. 명절이 힘들었다. 명절이 왜 힘든지 처음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힘들었다. 나중에 알았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가족이 모이면 그 역학이 선명해졌다. 평소에 흐릿하게 있던 것이 명절에 선명해졌다. 언니가 오면 집이 달라진다는 것이,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절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확인하러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갔다. 안 가면 이상한 것이 돼서 30이 됐다. 30이 되면서 처음으로 상담을 받았다. 계기가 있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뭔가를 지적받았다.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이상하게 컸다. 집에 와서 1시간을 울었다. 왜 이렇게 우는지 몰랐다. 그냥 작은 지적인데, 그냥 말 한마디인데, 그게 이상했다.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상담에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집 이야기였다. 어릴 때 이야기였다. 언니 이야기였다. 부모님 이야기였다. 상담사가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냐고. 생각해봤다. 친구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대학 때. 그게 거의 전부였다. 오래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상담사가 말한 것이 있었다.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히 받지 못한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이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일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작은 지적에 크게 흔들리는 것이 그 영향일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연결이 됐다. 어릴 때의 것과 지금의 것이 연결됐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다. 같은 이야기였다. 상담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 첫 번째, 부모의 편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몸이 몰랐다. 몸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었다. 머리와 몸이 달랐다. 상담이 몸한테도 알려주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 원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방식이 오래됐다. 그런데 그 방식이 원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됐다.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됐다.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게 됐다. 원하는 것을 없애면서 자신도 없애고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까워지면 아프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을 막았다. 막으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막으면 아프지 않은 것이 맞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아프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이 다른 것이었다. 아프지 않으려고 좋은 것도 없애고 있었다. 상담이 오래 걸렸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다. 들을 때는 이해됐다. 집에 오면 원래대로였다.
다음 상담에서 또 이야기했다. 조금 달라졌다. 또 원래로 갔다. 반복이었다. 반복 속에서 조금씩 달라졌다.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당연한 것들인데 당연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없애는 방식이 너무 오래돼서 원하는 것을 찾는 것부터 해야 했다. 연애를 했다. 첫 연애였다. 늦은 편이었다. 상대가 좋아한다고 했다. 처음엔 의심했다. 왜 좋아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 어디가 좋은 건지. 상대가 말했다. 그냥 좋다고.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유가 없어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연애가 어떤 것인지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이 처음이었다. 집에서 받지 못한 것들이 처음으로 왔다. 그게 어색하면서 좋았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상대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면 크게 흔들렸다.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참을 수 없었다. 작은 것들이 크게 들렸다. 상대가 당황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의 것이라고. 늘 뒷순이었던 것이 몸에 있다고. 그래서 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에 흔들린다고. 상대가 들었다. 이해한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몰랐다. 그래도 들어줬다는 것이 좋았다. 그 연애가 어떻게 됐는지. 오래 갔다. 결혼까지 갔다.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가족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선택한 가족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집에 가는 것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집에 가면 그 역학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벗어날 곳이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돌아올 집이 생겼다. 남편이 있는 집이 생겼다. 집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다. 그게 달랐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다. 아이가 생겼다.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됐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이 아이한테는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짐이 진심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다시 보였다. 이 나이의 아이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순간에 이게 필요하구나. 아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다. 그게 아플 때가 있었다. 이 나이에 자신은 이게 없었구나 싶을 때 부모한테 직접 말한 것이 한 번 있었다. 아이가 2살쯤 됐을 때였다.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자리가 있었다. 말했다. 어릴 때 언니랑 다르게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어머니가 들었다.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게 처음이었다. 12살에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셨던 것을 지금은 부정하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그 미안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기다리던 말이었다. 오래 기다렸다. 그런데 들었을 때 시원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나간 것들을 되돌리지 않았다. 그 말 하나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뭔가가 달랐다. 인정받은 것이었다.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었다는 것이,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게 인정됐다.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달랐다. 어머니한테 더 물었다. 왜 그랬냐고. 어머니가 오래 있으셨다. 그러고 말씀하셨다. 언니가 더 약해 보였다고. 너는 씩씩해 보였다고. 약한 쪽을 더 챙기게 됐다고. 그
그 말이 이상했다. 씩씩해 보인 것이 덜 챙김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씩씩해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아셨던 것이었다. 말하지 않은 자신도 있었다. 어릴 때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던 자신이 그 침묵이 괜찮다는 신호로 읽혔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을 바꿨는지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부모님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다. 언니와의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것이 달랐다.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냥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 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언니도 알고 있었다. 따로 이야기한 날이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자기도 불편했다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더하는 게 부담이었다고. 그게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인 것 같았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받은 쪽도 힘들었던 것이었다. 편애가 받은 쪽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받는 것과 좋은 것이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언니와 지금 어떤 사이인지 가깝다고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멀다고도 할 수 없었다. 가끔 연락한다. 명절에 만난다. 아이들 이야기를 한다. 예전보다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서로 알게 된 것이, 확장서사 상처가 남긴 것들, 상처가 어른이 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관계에서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하게 됐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편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경직됐다. 가까울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몸이 알았다. 직장에서 나타났다.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했다. 잘하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릴 때 배웠는데 통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방식밖에 몰라서 직장에서도 했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어릴 때의 방식이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자신한테 가혹했다. 작은 실수를 크게 받아들였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 그 가혹함이 어릴 때 배운 것이었다. 나는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가 둘이었다. 비교하고 싶은 순간이 없지 않았다. 이 아이는 이런데 저 아이는 왜 이러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멈췄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았으니까. 비교가 아이한테 어떤 것을 만드는지 알았으니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어떤 아이가 더 씩씩해 보여도 아내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씩씩해 보인다고 했던 것이, 씩씩해 보인 것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아이들한테도 같을 수 있었다. 씩씩해 보이는 아이한테 더 물어봤다. 괜찮냐고, 어떠냐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물어봤다. 부모를 용서했냐고 묻는다면 어려운 질문이었다.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 용서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담에서 배웠다. 용서는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완전히 내려놓았냐고, 아니라고 할 것이다. 명절에 집에 가면 아직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 언니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것이, 자신이 있을 때 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예전엔 그것이 전부였다. 지금은 그것이 부분이었다. 전부였던 것이 부분이 됐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부모가 나이 드셨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다녔다. 언니도 다녔다. 자신도 다녔다.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이 있었다.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냥 아버지가 보였다. 편애한 부모가 아니라 늙어가는 아버지가. 그게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차를 태워드렸다.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짧은 말이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오래 기다리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고맙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냥 고맙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아버지가 자신한테 고맙다고 하셨다. 그게 처음이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났다. 처음인 것 같기도 했다. 편애가 있는 집에서 자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웠다. 나쁜 것만 있지 않았다. 그 경험이 만든 것들이 있었다. 강해지는 방식이 생겼다. 스스로 하는 방식이 생겼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는 방식이 생겼다.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쓸모 있는 것들이 됐다. 그렇다고 그 경험이 좋은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좋은 것과 쓸모 있는 것이 달랐다. 지금 어떠냐고. 잘 지낸다고 할 것이다. 완전히 괜찮다는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흔들리는 날이 있었다. 여전히 집에 가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다. 잘 지낸다는 것이 그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있어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덜 사랑받은 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그런 부모였다고.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알면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아프다고. 그래도 된다고.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자리. 아이를 재우는 시간이 있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옆에 누웠다.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하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들 다 들었다. 그 시간이 좋았다. 어릴 때 자신한테 없었던 것이었다. 잠들기 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없었다. 지금 아이한테는 있었다.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이가 잠들었다. 조용히 나왔다. 거실에서 남편이 있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다. 그냥 그랬다고 했다. 남편이 그렇구나 했다. 그 짧은 대화가 좋았다. 오늘 어땠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냥 그랬다고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모가 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주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빈자리가 됐다. 빈자리는 빈자리로 남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 친구한테서, 상담사한테서, 남편한테서, 아이한테서 채워지는 방식이 달랐다. 처음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었다. 그래도 채워졌다. 늦었지만 채워지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보다 나았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그냥 그 방식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배운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다. 그 방식이 틀렸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최선이었을 수 있었다. 최선이어도 상처가 됐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상처가 된다는 것이,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어릴 때 자신이 12살에 물었을 때 어머니가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라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달라졌을까? 모른다.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그래도 그 말이 있었으면 했다. 아니라고 하는 말 하나가. 그 말이 없어서 그 침묵이 너무 오래 남았다.
12살의 자신한테 지금 말할 수 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 상황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라고. 그 시간이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 시간이 왔다. 기다려서 왔는지 그냥 흘러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왔다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자신을 중심에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12살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다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자리였다. 상처가 어디에 남는지 머리가 아니었다. 머리로는 알았다. 부모의 편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상담에서 배웠고 이해했다. 그런데 몸이 달랐다. 몸은 오래된 것을 기억했다. 상사가 부르면 심장이 빨라졌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졌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더 관심을 보이면 이유 없이 공허해졌다. 머리는 괜찮다고 했다. 몸은 그렇지 않았다. 몸이 어릴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있었다. 부엌 소리였다. 어릴 때 아침마다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를 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언니가 먼저 부엌으로 갔다. 엄마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신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 들어가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방에서 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부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방이 생각났다. 방에 혼자 있던 것이. 그 기억을 상담사한테 말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그때 어떤 감정이었냐고. 생각해봤다. 외롭다는 감정이었다. 그런데 외롭다는 것을 그때 알지 못했다. 그냥 방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편한 것이 아니었다.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방에 있었던 것이었다. 들어가면 자신이 없는 것처럼 취급받을 것 같아서. 방에 있으면 적어도 있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다. 방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방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었다. 모임에서 구석 자리를 선호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말하지 않았다.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주목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방에서 소리를 듣는 방식이 몸에 밴 것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 파티나 모임에 가면 자신이 항상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왜 중간으로 가지 않냐고 물었다.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가운데 가도 된다고. 그 말이 이상했다. 가운데 가도 된다는 말이 허락처럼 들렸다. 허락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느낌이 어릴 때부터 온 것이었다. 가운데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 아이를 가운데 세웠다. 사진을 찍을 때, 자리를 정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중심에 있게 했다. 자신이 어릴 때 없었던 것이어서 가운데에 서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고 싶었다. 언니와 제대로 이야기한 것이 한 번 더 있었다. 이번엔 둘이 밥을 먹으면서였다. 아이들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자리였다.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때 자기가 더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게 불편했다고.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했다. 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언니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 언니가 미안하다고 했다. 언니한테 물었다. 어릴 때 어떤 것이 힘들었냐고. 언니가 말했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고.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크게 실망하셨다고. 그 말이 이상했다. 받은 쪽도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다는 것이, 더 받는 것이 더 좋은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편애가 받은 쪽한테도 무게였다는 것이. 언니가 말했다. 동생이 어릴 때 더 자유로워 보였다고. 부모님 기대에 덜 맞춰도 됐으니까 더 자기답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그 말에 잠깐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 덜 기대받는 것이 덜 구속받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몰랐던 시각이었다.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각자 다른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 언니와 그날 오래 이야기했다. 처음이었다. 어릴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각자 힘들었던 것들.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멀었다. 이야기하고 나서 언니가 가까워졌다. 이야기가 거리를 좁힌 것이었다. 오래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리를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언니와 연락이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명절에만 연락했다. 지금은 가끔 연락했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잘 지내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짧은 것들이었다. 그게 달라진 것이었다. 멀었던 언니가 조금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나이에 알았다. 11번째 이야기 부모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다. 병원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오래 봤다.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셨다. 어릴 때 아버지가 크게 느껴졌다. 무서운 분이셨다. 말수가 적으셨다. 집에서 항상 권위 있는 자리에 계셨다. 지금 옆에 앉으신 아버지는 작아 보이셨다. 나이 드신 것이었다. 그냥 나이 드신 아버지가 거기 계셨다. 진료가 끝나고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쭤봤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드시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셨다. 아버지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었다. 그 방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 봤다. 아버지의 부모님한테서 배운 방식이었을 것이었다. 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그 밥자리에서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자기도 어릴 때 힘들었다고. 할아버지가 엄격하셨다고. 잘못하면 크게 혼났다고.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보였다. 편애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주는 방법을 몰랐을 수 있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어떤 것을 바꿨냐고. 용서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해가 된 것이었다. 이해와 용서가 다른 것이었다. 이해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이 보이게 됐다.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가.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나서 가끔 전화를 드렸다. 어떠시냐고. 드시는 건 괜찮으시냐고. 짧은 통화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했다. 전화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었는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아버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나 보다. 어머니가 달라지셨다. 나이가 드시면서 달라지셨다. 자주 연락하셨다. 뭐 먹었냐고. 아이들은 어떠냐고. 남편은 잘 지내냐고. 그 연락이 어릴 때 없던 것이었다. 어릴 때 이런 연락이 왔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오는 것이 늦은 것이었다. 그래도 오는 것이 오지 않는 것보다 나았다. 늦었지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았다. 그 생각이 달라진 것이었다. 어머니한테 한 번은 말했다.
요즘 전화를 자주 하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러냐고. 전에는 이렇지 않으셨다고 했다. 어머니가 잠깐 있으셨다. 그러고 말씀하셨다. 나이 드니까 뭔가 미안한 것들이 보인다고. 그 말이 이상했다. 나이 드니까 보인다는 말이, 미안한 것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릴 때 언니한테 더 챙겨준 게 기억난다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나이 드니까 그것이 보인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 그냥 그때는 몰랐던 것이었다. 지금은 알고 계셨다. 어머니한테 말했다. 그 말이 늦었지만 좋다고. 어머니가 눈이 빨개지셨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아이한테 물려주는 것이었다. 모르는 새에 의도하지 않게 두 아이가 있었다.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었다. 큰 아이가 좀 더 독립적이었다. 작은 아이가 좀 더 의존적이었다. 그 차이가 보일 때가 있었다. 작은 아이가 더 챙겨달라고 했다. 더 붙으려고 했다. 더 많이 안아달라고 했다. 그것을 챙겨줬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이를 봤다. 큰 아이가 혼자 뭔가를 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 모습이 어릴 때 방에 혼자 있던 자신 같았다. 큰 아이한테 갔다. 뭐해 했다. 큰 아이가 말했다. 그냥요 했다. 같이 할까 했다. 큰 아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돼요? 했다. 그래도 돼요 라는 말. 그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다. 같이 있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날 큰아이랑 오래 있었다. 작은 아이가 오려고 했다. 잠깐만 했다. 큰아이랑만 있었다. 큰아이가 이것저것 말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했다. 들었다. 큰아이한테만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날 알았다. 작은 아이를 더 챙기느라 큰아이한테 소홀했던 것이 있었다. 자신이 어릴 때 당한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새에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다. 두 아이한테 번갈아서 각자만의 시간을 줬다. 같이 있는 시간도 있었다. 각자와의 시간도 있었다. 큰아이와 둘이 있을 때 큰아이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 아이와 둘이 있을 때 작은 아이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 큰아이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나 엄마가 좋아.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다. 갑자기 나온 말이었다.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뭔가를 느껴서 하는 말인지 뭐가 좋아 했다. 큰아이가 말했다. 그냥요 했다. 그냥이라는 말이 좋았다. 이유 없이 좋다는 말이. 작은 아이한테 물었다. 나 좋아했다. 작은 아이가 말했다. 당연하지요 했다. 당연하다는 말도 좋았다. 두 아이한테 당연한 것이 되고 싶었다. 엄마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어릴 때를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었다. 지나간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것 같기도 했다. 어릴 때 없었던 것을 아이한테 주는 것이, 그것이 어릴 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았다. 상처가 선물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말이 싫었다. 상처가 선물이라는 말이 상처를 받아도 됐다는 것처럼 들렸다. 상처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처럼 들렸다. 그게 아니었다. 상처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었다. 그런데 상처가 만든 것들이 있었다.
상처가 없었으면 없었을 것들이 편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방식이 생겼다. 혼자 해결하는 방식이 생겼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는 방식이 생겼다.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힘이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슷한 것을 보는 눈이 생겼다. 편애를 받지 못한 사람을 알아봤다. 밀어내는 방식을 가진 사람을 알아봤다. 원하는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봤다.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이 있어서 가까운 친구 중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말했다. 나는 왜 사람이 가까워지면 밀어낼까라고. 그 말이 익숙했다. 이야기했다. 자신도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이 생겼다고. 친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오래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 자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상처가 만든 자리였다. 같은 상처가 있어서 가능한 연결이었다. 선물이라고 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됐다. 나쁜 것이 만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 만든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 상담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다. 남편과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다. 완성이 없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유가 없었다. 그냥 안 왔다.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지금 이 방이 어릴 때 방과 달랐다. 어릴 때 방에서는 혼자 부엌 소리를 들었다. 지금 방에서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가운데 있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평온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그냥 좋았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어릴 때의 방에서 이 방까지 온 것이, 부엌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소리였다. 어릴 때라면 그 소리가 다른 소리였을 것이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소리였을 것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부엌에 가도 됐다. 가고 싶으면 갔다.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남편이 있었다. 왜 앉아 했다. 그냥 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줬다. 둘이 잠깐 부엌에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 말 없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어릴 때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방에서 혼자 들었다. 지금은 부엌에 있었다. 그게 달라진 것이었다. 작은 것이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비슷한 것이 있어서인지도 몰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떠올라서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냥 들은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것이든 괜찮았다. 편애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덜 사랑받은 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런 부모였다. 그 부모도 그들 방식대로 자란 사람이었다. 그 사슬이 어디선가 시작됐고 당신한테 왔다. 당신이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씩이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됐다. 그냥 알면 됐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시작이었다. 아직도 그 집이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명절이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당연한 것이었다. 오래 쌓인 것이 한 번 만남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게 있는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이야기도 시간이 걸린 이야기였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완성이 없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이었다. 지금까지 온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다. 부엌 소리를 방에서 혼자 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부엌에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충분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